네, 이번 주에 학습하실 내용은 보조교육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조교육 장치 또는 Secondary Storage Device에서 SSD라고 도 줄여서 부르고 있죠. 보조교육 장치로 쓰이고 있는 뭐 대표적인 하드디스크, 아니면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같은 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광디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디스크 및 그다음에 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요 하드 디스크를 중복해서 여러 장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디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로 이제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레이드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레이드가 레이드 제로부터 레이드 6까지 7개의 그 어떤 레벨이 있어요. 이 레이드 레벨에 대한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그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의 구성 원리 및 특성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광학 디스크들, 뭐 이제 CD나 DVD, 블루레이와 같은 그런 광학 디스크의 원리 및 동작 특성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주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조교육 장치의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왜 보조교육 장치 하면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동작 속도는 느리고 가격은 싸고, 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가 되겠죠. 아래 그림은 기억 장치 시스템의 계층적인 구조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 왼쪽 편에 주기억 장치를 그려놨죠. 오른쪽 편에는 보조기억 장치를 그려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CPU 안에 제어 장치와 연선 장치가 레지스터나 그 다음에 원칩 메모리라고 하는 캐시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사실은 주기억 장치라기보다는 CPU에 있는 내부 임시 기억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2차 L2 캐시죠. 2차 캐시 기억 장치 SRAM으로 구성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D램으로 구성하는 주기억 장치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하드디스크와 오프라인 저장 장치, 자기 테이프나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 그 밖에 뭐 CD나 DVD, 블루레이 같은 광학 디스크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것일수록 속도가 빠르고 또 단위 저장 공간당 가격은 비싸죠.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작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자기 디스크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디스크 하면 이제 뭐 마그네틱 디스크죠. 대표적으로 하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하드 디스크의 물리적인 구조는 이게 헤드를 하나를 쓰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헤드를 쓰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는 양면을 다 사용해서 저장을 하느냐 아니면 단면만 사용하느냐. 만약에 양면을 다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양면을 다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헤드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단면만 읽을 경우에는 헤드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래터가 즉 싱글 서큘러냐 아니면 여러 개의 이 서큘러 플래터를 갖고 있냐, 즉 회전 원판을 얘기하는 거죠. 원판을, 즉 원판이
하나만 쓰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원판을 이용해서, 즉 여러 장의 하드디스크를 쓸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on removable, 즉 지울 수 없는 거와 그 다음에 removable, 지울 수 있는 것. 요즘은 이제 removable, 즉 삭제가 가능한 플로피 디스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구조 요거죠. 가운데에 아주 큰 검은색 원이 있죠. 요거는 기록이 되지 않고 스핀들이라고 하는, 즉 여기에 그 회전축입니다. 회전축이고 요것을 중심으로 이제 스핀들 모터를 구동을 해서 이 디스크, 하드디스크를 회전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하늘색으로 이렇게 큰 가로로 큰 막대 바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액추에이터에 디스크 암이 붙어 있고요. 그 오른쪽 끝에 헤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아까 구분을 했던 거고요. 자, 가운데 동심원을 그리면서 여러 개의 나선 원이 여러 개가 쌓여서 이렇게 가장 안쪽부터 가장 바깥쪽까지 원을 그리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한 장당 보통 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트랙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디스크 원판 표면에는 이걸 이제 서큘러 플래터라고 하는데 자석화되어 있는 물질을 코팅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자기 디스크를 읽고 쓰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CAV라고 합니다. 등각 속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Constant Angular Velocity라고 해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읽는 방식이죠. 아주 간단한 디스크의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또 바깥쪽 트랙의 공간은 넓고 안쪽 트랙의 저장 공간은 좁은데 그래도 균일한 데이터 저장량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넓은 면적이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낭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안쪽 원을 중심으로 빨간색으로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등분을 해놨죠. 약 8등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섹터입니다.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으로 구분져서 8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크 원판, 플래터가 여러 장이 쌓여 있을 때 같은 섹터, 첫 번째 디스크, 두 번째 디스크, 세 번째 디스크, 네 번째 디스크, 네 장의 디스크로 되어 있을 때 같은 섹터에 해당되는 네 장의 디스크의 그 같은 섹터에 해당되는 그 디스크 섹터 모음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여러 장의 서큘러 트랙에서 같은 섹터들을 모은 것을 말하고요. 섹터라는 것은 하나의 트랙당 32개까지 섹터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섹터를 기준으로 한 번에 읽어드리거나 한 번에 쓰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최소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와 섹터 사이에는 갭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인터섹터 갭이라고 부릅니다. 또 트랙과 트랙 사이에도 갭이 있죠. 이것은 인터 트랙 갭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안쪽에 있는 트랙을 0번 트랙,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섹터를 0번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0번 트랙, 0번 섹터부터 이렇게 0번 트랙의 1번 sek터, 0번 트랙의 2번 섹터, 이렇게 예를 들면 트랙당 32개의 섹터가 있으니까 0번 트랙에 31번 섹터까지
0번 섹터부터 31번 섹터까지 구성이 되겠죠. 제일 바깥에 있는 트랙은 예를 들면 뭐 10번 트랙이 되겠죠. 그러면 10번 트랙의 0번 섹터부터 10번 트랙의 31번 섹터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하드디스크에 디스크를 액세스하는 그 시간, 액세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요소,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평균 탐색 시간,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식 타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회전 제한 시간, 디스크를 회전시키면서 원하는 위치까지 가는 로테이셔널 레턴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시간, 원하는 지점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보내는 시간이죠. 데이터 트랜스퍼 타임. 그 다음에 이런 액세스 암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움직여 가지고 하는 그런 컨트롤러 레턴시라고 하는 그런 제어기 지연 시간, 이렇게 네 가지가 합해져서 디스크 액세스 타임을 구성을 합니다. 자, 이런 마그네틱 디스크, 즉 자기 디스크의 포매팅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섹터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들, 그리고 어드레스 정보, 그 다음에 제어 정보들을 이 디스크상의 특정한 위치, 보통 가장 안쪽 트랙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디스크 포매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디스크는 섹터 크기가 약 600바이트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섹터가 트랙당 32개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12바이트는 데이터를 기록하고요. 나머지 88바이트를 가지고 제어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래서 이제 합해서 600바이트의 정보가 기록되는 거죠. 이 ID 필드에는 섹터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드레스 정보나 제어, 컨트롤 정보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 하단에 보시면 요 어떤 동기 바이트가 하나, 그 다음에 트랙과 관련된 정보가 2개, 그 다음에 헤드 정보가 1개, 섹터에 대한 섹터 번호가 이렇게 1바이트, 그 다음에 CRC 오류 정정용 제어 정보죠. 이 CRC 정보가 2바이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ID 필드와 데이터 필드 사이에는 약 41바이트 정도의 갭이 존재합니다. 갭이. 섹터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식별자 및 주소 제어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ID 필드에 저장된다고 그랬었죠. 그 데이터 필드는 실제 데이터 및 제어 정보가 저장됩니다. 약 512바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